네, 안녕하세요. 중소투자자입니다. 오늘 7월 17일이고요. 이번 영상은 HSBC에서 한국 주식을 좀 비중을 확대한다는 그런 내용이 있어가지고, 이 얘기를 좀 하면서 좀 기존의 주도주들이 좀 앞으로 더 갈 가능성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오늘 오후에 나온 그런 기사인데요. 7월 17일이죠. 그래서 한국 주식을 중립에서 비중 확대로 상향 조정을 좀 했고요. 이게 이제 재밌는 게 중국이라든가 인도 같은 경우는 약간 비중 축소라든가 뭐 중립 그런 의견을 좀 제시를 했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한국 시장에서 다음 분기에 수출 회복이 좀 될 가능성 그런 것 때문에 좀 비중 확대를 좀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사실 차트를 보더라도 지금 상승 추세가 계속 유지가 되고 있죠. 저점이 계속 좀 높아지고 있고, 고점, 전고점을 좀 뚫었기 때문에, 그리고 사실 오늘도 이제 1% 가까이 코스닥이 좀 올라서 좀 5일선을 좀 이탈하지 않을까 좀 불안한 그런 감이 있었는데, 좀 5일선을 타고 이제 계속해서 좀 올라가는 그런 모양새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이 사실 여러 가지 그런 시각들이 있지만 뭐 부정적인 시각도 있고 앞으로 이제 코로나 2차 확산이 되면은 시장이 또다시 폭락할 가능성도 있다 뭐 이런 얘기들이 많이 있죠. 근데 지금 장세가 유동성이 굉장히 풍부한 장세이기 때문에 현재는 지금 봄, 여름, 가을, 겨울 중에 보험의 실적, 그러니까 금융 장세라는 것을 제가 예전에 한번 좀 설명을 드렸죠. 금리는 굉장히 낮고 실적은 좀 좋지 않은데 주가가 굉장히 좋은 그런 금융 장세가 지금 현재 주가가 올라가고 있는 그런 것들을 설명을 해줄 수 있는 단계이고 그 다음에 이제 펼쳐지는 것이 실적 장세예요. 실적 장세는 실적이 실제로 이제 좋아지는 그런 단계이고 그럼 당연히 주가가 오르지만 이제 어느 정도 좀 과도한 인플레이션 그런 압박 때문에 금리가 좀 서서히 올라가는 그런 단계가 이제 금융 장세 다음에 펼쳐지는 실적 장세란 말이에요. 사실 이때가 되면은 좀 주식 시장이 약간 좀 과열권의 그런 신호, 과열 신호들을 나타낼 수가 있어요. 이제 증시가 뭐 2300, 2400을 돌파를 한다 그러면서 이제 여러 가지 레포트에서도 뭐 더 앞으로 훨씬 더 갈 수 있다 뭐 이런 레포트들이 더 나오겠죠. 그래서 사실 실적이 잘 나오면서 주가가 오르는 단계는 오히려 조금 조심을 해야 될 때일 수도 있고 지금처럼 실적이 조금 좋지는 않지만 어떤 금리가 낮고 그리고 정부 정책 때문에 유동성의 힘이 받쳐주는 시간에는 어느 정도 주식의 비중을 꼭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당연히 이런 유동성 장세에서는 주도주를 무조건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게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래서 바이오주, 셀트리온이 대표적이고 언택트 그리고 2차전지, 5G가 하반기에 가장 많이 좀 오를 수 있을 만한 그런 주도주로 다시 좀 부상할 수 있다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사실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지금 30만 원대까지 좀 올라왔고 이게 지금 전 고점까지 왔기 때문에 약간은 좀 지지부진하고 좀 횡보를 오랫동안 할 수도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셀트리온에 대해서 조금 더 공부를 해보니까 이게 실제로 지금 실적이 찍히면서 지금 추세 상승을 만들고 있기 때문에 이것도 만약에 지수가 올라간다면은 충분히 더 추가적인 상승의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셀트리온에 대해서. 그래서 예전에는 좀 약간 중립 그리고 보수적인 입장이었으나 제가 지금 이 종목을 가지고 있진 않지만 이것도 충분히 추가 상승이 가능할 수도 있다라는 그런 좀 생각으로 바뀌었습니다. 사실 최근에 카카오가 고점 대비해가지고 한 15%, 10% 정도 좀 빠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때 매수를 했고 한 비중의 50%, 60% 정도를 약간 저는 슈팅에 나왔을 때 좀 매도를 했고 나머지 한 500 정도는 가지고 있는데 이 카카오가 저는 절대 한 번에 죽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지는 않고 당연히 이제 너무 이제 단기적으로 많이 오른 거에 대한 지금 차익 실현이 나왔을 뿐이고 현재 21선이랑 조금 가까워지는 그런 시기가 오니까 다시 한번 좀 양봉을 만들어내면서 좀 반등하려는 그런 시도를 하고 있죠. 그래서 카카오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주도주로서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다만 너무 지금 고평가 영역이고 PER이 너무 높기 때문에 비중을 많이 실기보다는 약간씩 그 조정이 나오거나 음봉에 매수를 하면 훨씬 더 수익률과 그리고 마인드적으로도 안정적인 매매를 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주도주가 2차전지 주도 무조건 섹터에 넣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대표적으로 뭐 에코프로 BM이라든가 삼성 SDI 이런 종목이 있죠. 그래서 저는 뭐 비중이 많진 않지만 에코프로 BM도 가지고 있고 사실 저는 이 종목보다는
DENT라는 그런 종목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이 기업 같은 경우는 사실 뭐 디스플레이 쪽 이제 장비를 그렇게 납품하는 회사였는데 현재 이제 새로운 산업에 진출해가지고 2차 전지 주로 좀 거듭이 나고 있어요. 그래서 이 기업 같은 경우는 사실 2020년에는 실적이 이제 흑자 전환 정도만 될 뿐이지 아주 뭐 매출이나 영업이익이 많이 나올 것으로는 기대가 되지 않고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이제 2021년에 매출과 영업이익이 좀 폭발적으로 상승을 하는 그런 시기가 좀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EPS도 증가를 하고 PER도 같이 증가를 하는 그런 기업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계속 지금 홀딩을 하고 있고 다행히 오늘은 조금 올라줬어요. 그래서 사실 주가 그 주식을 보면은 어떤 종목들이 가장 그 주가가 탄력 있게 움직이느냐를 보면은 EPS랑 PER이 같이 높아지는 그런 기업들이 주가가 굉장히 많이 올라요. 그러니까 실적도 잘 나오는데 실적만 잘 나오는 것이 아니라 어떤 기업의 새로운 신사업을 진출했거나 아니면은 사업이 확장이 돼가지고 매출이 굉장히 폭발적으로 늘어날 수 있는 그런 기업들이 굉장히 주가가 많이 오른다는 것을 볼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힌지를 만드는 KH 바텍 같은 경우도 2019년도에 한 200% 넘게 좀 오른 그런 종목이 있죠. 사실 저는 이제 RF텍도 그런 비슷한 관점에서 그 바라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제 5G 필터를 납품을 하기 때문에 EPS가 높아지는 것은 당연하고 그리고 이제 새로운 바이오 산업 쪽에서도 현재 그 성공적인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PER도 같이 증가를 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최근에 굉장히 그 어떤 지수 조정에도 불구하고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RF텍이라고 생각이 들고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일단은 계속해서 좀 언제 고점이 만들어질지는 모르겠지만 당분간은 좀 계속해서 홀딩을 하고 가지고 있을 생각으로 종목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이제 2분기부터 3분기, 4분기까지 실적이 계속해서 잘 나올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는 5G 종목들도 포트에 꼭 넣어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지금처럼 유동성이 넘쳐나고 상승장일 가능성이 높은 그런 시장에서는 반드시 주도주를 가지고 있고 시장에 관심을 많이 받는 그런 기업들이 시장 대비해서 퍼포먼스가 훨씬 좋을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이 들고 이런 기업들은 좀 조정이 받을 때 시장이 조금 하락을 할 때 분할로 매수를 하게 된다면은 추후에 좀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계속해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